안녕하세요. 황혼의 속마음을 대변해드리는 사연지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혼 날짜를 3번이나 바꾼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1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6월로, 6월에서 다시 11월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님 먼저, 큰아들 우선이라는 말이 과연 당연한 걸까요? 지금부터 유나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2,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둘째는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고요. 형님 먼저, 언니 먼저가 당연하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형님이 먼저 결혼하시는 게 순서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2번, 3번. 제 결혼 날짜를 빼앗기는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다닌다고, 바쁘다고, 임신했다고.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제 날짜를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엔 참았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조용히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양보할수록 더 당연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사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제 남자친구, 아니, 그때는 약혼자였죠. 민재는 참 착했어요. 성실하고, 저한테 잘해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일 매일이 설레더라고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어요. 시어머니 될 분도 처음엔 정말 좋으셨거든요. 손 꼭 잡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유나야,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마워. 우리 민재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났나 봐.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아, 좋은 시댁 만났구나. 이분들이랑 가족 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 날짜도 순조롭게 잡혔어요. 작년 여름이었나요? 예비 시댁에 방문해서 함께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시는 스님한테 사주를 맡겨보셨대요. 그랬더니 올해 11월 16일이 딱 좋다고 하시더래요. 주말이기도 하고 가을 날씨도 좋을 시기고 뭐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유나야, 11월 16일 어떠니? 스님도 그날이 제일 좋다고 하셨어. 네, 어머니. 좋아요. 저희도 그날로 할게요. 민재도 좋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11월 16일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죠. 웨딩홀도 알아봐야 하고 드레스도 맞춰야 하고 청첩장 디자인도 정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다 즐거웠거든요. 민재랑 주말마다 웨딩홀 투어를 다녔어요. 강남에 있는 곳, 여의도에 있는 곳, 이곳저곳 다 둘러봤죠. 각자 마음에 드는 곳을 체크해 가면서요. 이 홀은 천장이 높아서 좋다. 저기는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렇게 비교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처 카페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유나야,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유럽? 아니면 몰디브? 뭐든 좋아. 너랑 함께라면. 그렇게 달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드레스숍도 예약했어요. 제가 원하던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어보는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정말 눈물이 말 뻔했어요. 저 자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드레스를 입고 민재 앞에 서는 그날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청첩장도 직접 디자인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니까 당연히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가을 느낌의 따뜻한 오렌지와 브라운 톤을 섞어서 우아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으로 디자인했죠. 민재가 그걸 보더니 막 칭찬하더라고요. 역시 내 와이프는 재능이 넘쳐. 이거 완전 예술 작품이야.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웨딩홀 계약금도 넣었고, 드레스도 결정했고, 메이크업 샵도 예약했고, 이제 하객 명단만 정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태풍의 눈이 시작된 게 어느 날 저녁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들뜬 목소리더라고요. 유나야,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긴 한데. 형이 여자친구가 생겼대. 정말 축하할 일이네.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민재 형은 민재보다 5살 많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 예비 시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그게 형수님이 속도 위반이래. 결혼식을 빨리 해야 할 것 같대. 속도 위반? 그럼 결혼 전에 임신하셨다는 거야? 응. 그래서 급하게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난리야. 그때는 그냥 형님네 결혼식 날짜 잡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게 저한테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나야? 지금 시간 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말이야. 민석이네가 아가를 가졌어. 근데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잖아. 그래서 급하게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유나야, 너희 11월에 하기로 했잖니? 네, 어머니. 16일로 확정했잖아요. 그게 11월 초나 중순쯤이 민석이네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순간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설마 그게 아니겠지? 근데 시어머니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야, 미안한데 너희가 날짜를 좀 조정해 줄 수 있을까? 11월은 민석이네가 먼저 써야 할 것 같아. 임신도 했고 급한 상황이니까 말이야. 너희는 내년 2월이나 3월쯤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우리 날짜를 바꾸라고. 11월을 형님네가 쓰고 우리는 내년으로 미루라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형님네 결혼식 날짜를 잡는 건 당연하죠. 급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날짜를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거예요? 10월도 있고 12월도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은 한 해에 결혼식을 2번 하면 친척들도 부담스럽고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내년에 하라는 거였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날짜를 지켜야 하는 건가? 민재한테 전화했어요. 민재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우리 날짜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시던데. 응, 나도 들었어. 미안해, 유나야. 형네가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근데 우리가 꼭 내년으로 미뤄야 해?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다른 달에 하시면 안 돼? 그게 어머니 생각에는 같은 해에 2번 결혼식 하는 게 부담스럽대. 친척들도 헷갈리고 준비도 2배로 해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이미 웨딩홀 계약했고 다 준비했잖아. 미안해. 나도 난처해. 근데 형네가 임신한 상황이잖아. 배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하니까 우리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양보? 우리가 먼저 날짜 잡았는데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한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형님네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상황이면 정말 급하긴 하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닌 예비 며느리잖아요. 이제 막 가족이 되려고 하는 단계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내년 2월로 옮길게. 정말? 고마워, 유나야. 내가 나중에 꼭 보상할게. 그렇게 첫 번째 양보가 시작됐습니다. 웨딩홀에 전화해서 날짜 변경을 요청했어요. 내년 2월로 미룬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고객님, 11월에서 2월로 변경하시면 시즌이 완전히 다른데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할 수 없이 30만 원을 더 냈어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했어요. 내 결혼식인데 내가 날짜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는 게. 드레스숍에도 연락했어요. 가을 드레스에서 겨울 드레스로 바꿔야 한다고 하니까 일정 조정 비용으로 또 돈을 내야 했죠. 청첩장은 또 어떻고요. 가을 느낌으로 디자인한 걸 다 버리고 겨울 느낌으로 새로 작업해야 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이미 완성된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죠. 저도 나중에 아기 낳으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년 2월 14일로 날짜를 새로 잡았습니다. 형님네는 11월 초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도 참석했죠. 형님이 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배가 아직 티가 안 났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무사히 결혼식 잘 마쳤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유나야, 고마워. 우리 민석이 결혼식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줘서.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 민재가 복 받았어. 그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 내가 잘한 거구나. 양보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네 결혼식이 끝나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나야? 지금 통화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다현이가 그러는데 말이야. 회사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맡았대. 2월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다는구나. 네.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다현이가 2월에는 한국에 도저히 못 들어온다는구나.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도 있고 준비할 게 산더미래. 그래서 너희 결혼식에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대. 설마 또 우리 날짜를 바꾸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시어머니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야. 미안한데 너희가 5월이나 6월쯤으로 좀 옮겨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요? 형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또 날짜를 바꾸라고요? 유나야,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다현이가 대기업 다니잖아. 프로젝트를 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래. 승진에도 영향을 준대. 어머니. 근데 저희도 이미 2월로 다 잡았어요. 웨딩홀도 드레스도 다 예약했다고요. 알아. 근데 한 번만 더 양보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큰 며느리가 시동생 결혼식에 못 오면 섭섭하잖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해서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날짜를 바꿔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2번째 날짜 변경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웨딩홀에 또 전화했죠. 이번엔 담당자 목소리가 좀 차갑더라고요. 고객님, 이미 한 번 변경하셨는데 또 바꾸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추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그냥 날짜만 바꾸는 건데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 수 없이 50만 원을 더 냈어요.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했어요. 내 결혼식인데 내가 날짜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는 게. 드레스숍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 드레스에서 초여름 드레스로 또 바꿔야 했죠. 일정 조정 비용으로 또 돈을 내야 했고요. 청첩장은 또 어떻고요. 3번째 디자인을 하는데 솔직히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의욕이 하나도 안 났어요. 민재한테 얘기했어요. 민재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번도 아니고 2번째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양보해야 해? 미안해, 유나야. 나도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근데 어머니가 큰 며느리가 결혼식에 안 오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시네. 큰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한테 소중한 결혼식이야.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줘. 이번이 마지막 일 거야. 마지막이라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설마 또 미루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6월 13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6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솔직히 이 날짜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6월이면 벌써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드레스 입고 땀 흘릴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이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니라 형님한테서 직접 왔더라고요. 동서,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아,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부터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왠지 또 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게 내가 5월 말이 출산 예정일이거든. 6월 중순이면 아이 낳고 한참 몸조리해야 할 때야.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6월에는 내가 참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붓기도 많이 부어 있을 거고 신생아 데리고 결혼식 참석하기도 좀 그렇잖아. 형님, 그럼 참석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큰며느리가 시동생 결혼식에 안 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제 말을 듣는 순간 형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동서는 프리랜서니까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 근데 나는 대기업 다니는 데다가 임신까지 했어. 동서 결혼식에 스케줄 맞추기가 정말 힘드네. 회의도 많고 프로젝트도 있고 거기다 병원도 가야 하고. 형님, 근데 저희도 이미 3번째 날짜 잡은 거예요. 형님한테 맞추느라고요.
알아. 근데 나는 출산을 앞두고 있잖아. 동서도 나중에 임신해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좀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아?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참았어요. 형님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민재야, 지금 장난해? 형님이 6월에는 산후조리 때문에 힘들다고 또 날짜 바꾸래. 응, 나도 들었어. 형수님이 6월에 산후조리 예정이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날짜 바꾸라고? 그게 어머니도 형수님 편을 들어. 임신한 사람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민재야, 이건 정말 아니잖아. 우리가 세 번째 날짜 잡은 거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해? 알아. 나도 답답해. 근데 유나야,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을까? 형네랑 사이 나빠지면 안 좋잖아. 나중에 명절 때마다 얼굴 봐야 하잖아. 그 말에 또 말문이 막혔어요. 맞아요. 결혼하면 평생 만나야 하는 사이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고두고 불편할 거예요. 결국 또 한 번 물러섰습니다. 웨딩홀에 세 번째 날짜 변경을 요청했어요. 이번엔 담당자가 대놓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이미 2번 변경하셨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위약금도 이번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빈 날짜가 가을밖에 없습니다. 가을이요? 그럼 언제예요? 11월 20일 이후만 남아 있어요. 그렇게 우리 결혼 날짜는 다시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1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6월로, 6월에서 다시 11월로 4번이나 날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원래 잡았던 11월로 다시 돌아온 거죠. 가을로 날짜를 다시 옮기고 나서 한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유나야, 그게 말이 돼. 3번이나 날짜 바꿨다고? 너무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시댁이랑 사이 나쁘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면 너무한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11월로 날짜를 잡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청첩장도 4번째 디자인을 했죠. 솔직히 이때쯤 되니까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결혼 준비가 행복해야 하는데 저한텐 그냥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출산해서 몸조리를 마치고 시댁에 왔다 해서 방문을 했어요. 형님이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5월에 출산했다고 했어요. 이제 생후 1개월쯤 된 아기였죠.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형님이 느닷없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서, 그 결혼식 날짜 말인데 우리가 그때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결혼 1주년에는 해외로 여행을 보내주거든. 네? 뭐라고요? 그게 결혼 기념으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유럽 여행을 가려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가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형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12월이나 내년으로 미루면 어때? 그럼 여행 다녀와서 여유롭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형님, 저희가 벌써 3번이나 날짜를 바꿨어요. 이번엔 정말 못 바꿔요. 에이, 한 번 더 바꾸면 되지 뭐. 프리랜서니까 시간 자유롭잖아. 나는 육아하면서 회사도 다녀야 하는데 동서는 집에서 일하니까 훨씬 자유롭잖아.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자유롭다고요?
집에서 일하니까 편하다고요? 프리랜서도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형님, 프리랜서라고 해서 시간이 무한정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일정이 있고 클라이언트랑 약속도 있고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것보단 낫잖아. 나는 회의 하나 빠져도 팀장한테 보고해야 하고 실적도 챙겨야 해. 거기다 아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대기업 다니고 육아하니까 바쁘고 저는 프리랜서니까 한가하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유나야, 형님 말도 일리가 있어. 이왕 미룬 결혼식 한 번 더 미루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덕분에 우리도 유럽 여행 한번 가보자. 어머니, 근데 저희는 정말 더 이상 못 미뤄요. 벌써 3번이나 바꿨다고요. 에이, 한 번 더 바꾸면 어때?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거지. 가족끼리 양보? 그럼 저만 계속 양보하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으려고 해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다 가족 되려고 하는 과정이잖아. 조금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아직 시집도 안 왔으면서 벌써 이렇게 고집 세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고집 세다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민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민재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싸우게 만들었잖아. 미안해. 나도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랑 형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 당하고만 살라고? 유나야, 조금만 더 참자.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라고? 지금도 이 모양인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형님과의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건가? 결혼하고 나면 정말 나아질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나야? 다현이랑 얘기는 좀 됐니? 어머니, 저는 정말 더 이상 못 바꿔요. 이해해 주세요. 에휴, 그러지 말고 가족인데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다현이도 애기 키우면서 일하는데 여행 가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오면 얼마나 좋니? 어머니, 그럼 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유나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원래 시집살이라는 게 그런 거야. 참고 넘어가야 해. 시집살이요?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집살이 시작이에요? 아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한 번만 더 이해해 줘. 응.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이번엔 형님한테서 직접 문자가 왔어요. 동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우리 여행 가려고 예약도 다 해놨거든. 그래서 11월은 완전히 불가능해. 혹시 12월로 미룰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 봄에 하는 것도 방법이야. 내년 봄이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처음에 잡았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이제 내년 봄에 하라고요? 거의 1년 반을 미루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전화했어요. 형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년 봄에 하라고요? 그래.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나도 좀 안정되고 동서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잖아. 형님, 저희는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못 미뤄요. 에이, 그렇게 급할 게 뭐야?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나도 내 결혼식 때 너무 급하게 해서 후회하거든. 동서는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결국 형님 편의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날짜 못 바꿔요. 이미 3번 바꿨고 이번엔 정말 안 돼요. 동서,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 고집만 세우면 나중에 시집 와서 어떻게 살려고?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3번이나 양보했는데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랑 어머님 아버님 모두 없는 결혼식 할 거야? 그건 형님 선택이죠. 저는 11월에 결혼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형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가 지금 화나셨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연한 말 한 건데. 알아. 근데 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잖아. 형수님 육아하면서 힘드시잖아. 육아하면 다야? 남의 결혼 날짜 3번이나 빼앗아도 돼? 유나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리가 조금 늦게 결혼하면 어때? 형네 배려 좀 해주자. 그 말에 정말 실망했어요. 너는 끝까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야, 지금 너는 누구 편이야? 나는 내 약혼녀인데 너는 계속 형님 편만 들잖아. 그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큰형님이면 다야? 동생은 계속 양보만 해야 해? 유나야, 그렇게 화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건 서로 좋을 게 없잖아. 생각해 볼 건 너야. 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가족이 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며칠 동안 민재한테 연락을 안 받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건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도 되는 건지, 친구들한테 상담도 많이 받았어요. 유나야, 내 생각엔 지금이라도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이 모양인데 결혼하면 더 심해질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다만 가족한테 약한 것뿐이야.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 결혼은 그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도 하는 거야. 특히 한국에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가, 가족 모두와의 관계니까요. 엄마한테도 상담을 받았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유나야, 엄마 생각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집살이가 원래 힘들긴 하지만 결혼 전부터 이 정도면 결혼하고는 더 심할 거야. 근데 엄마, 나 민재를 정말 사랑하거든. 사랑도 중요하지. 근데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엄마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나야? 한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에 와. 다현이도 오고 민석이도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예비 시댁을 방문했어요. 민재도 함께였죠. 거실에 다 같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님 부부, 그리고 민재와 저.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유나야, 우리가 오늘 모인 건 너희 결혼 날짜 때문이야. 다현이가 11월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해외여행 간다고 했잖니.
그래서 11월은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결과 12월이나 내년 봄으로 미루는 게 어떨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논한 결과라고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다들 결정하신 거예요?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동서, 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라. 형님, 그럼 참석 안 하시면 되잖아요.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도 같이 간다니까.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어머니, 그럼 제 결혼은 안 중요해요? 저는 3번이나 날짜를 바꿨어요. 이제는 정말 못 바꿔요. 유나야, 목소리 좀 낮춰.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어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민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유나야, 진정해. 우리 집에서 이러면 안 돼. 저는 민재 손을 뿌리쳤어요. 너는 제발 좀 끼어들지 마. 너는 끝까지 내 편이 아니잖아. 형님이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동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결혼 전부터 이렇게 예민하면 결혼 생활 어떻게 하려고? 시집살이 못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진짜 폭발했어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제 결혼 날짜를 3번이나 빼앗아 놓고 대기업 다닌다고 으스대고 프리랜서는 한가하다고 무시하고 이걸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제 의견은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겠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너를 무시한 적은 없어. 없다고요? 제 결혼 날짜를 3번이나 바꾼 게 무시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다예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시잖아요. 그날 예비 시댁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 결혼 할 수 없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민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재야,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금방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일 때문에 화난 거 알아. 근데 파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화난 것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3년을 사귀었잖아. 그걸 다 버리고 파혼하겠다고? 민재야, 너는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었어. 오늘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항상 가족 편만 들었잖아.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형이고 형수고 어머니고 다 내 가족인데. 나도 곧 내 가족이 될 사람이야. 근데 나는 가족 취급도 못 받았어. 유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 편 들어줄게. 그 말 믿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잖아. 유나야, 민재야, 미안해. 나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죠. 어머니, 저 유나예요. 죄송하지만 민재와의 결혼 접으려고 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유나야,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래. 원래 시집살이가 그런 거야. 어머니,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닌데 벌써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결혼 전부터요. 에휴,
요즘 애들은 다 이렇구나.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어머니, 저는 3번이나 양보했어요. 조금이 아니에요.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우리 민재한테는 더 좋은 며느리감이 많아. 전화를 끊으셨어요. 형님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 가족과는 인연을 끊으려고 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답장이 왔어요. 그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랑 안 맞는 것 같더라. 잘 됐네. 파혼 축하해. 우리 이제 여행 편하게 가도 되겠네.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끝까지 형님답네요. 민재한테서는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유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 편 들어줄게. 우리 3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민재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유나야, 정말 안 되겠어? 내가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내 편 들어줄게. 민재야, 내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 내 가족은 날 존중해줘야 하는 인격체로 안 보고 그냥 양보해야 하는 존재로만 봐. 큰아들, 형님이 항상 우선이고 나는 항상 뒤야. 그건 우리 집 문화가 그래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이 모양인데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재야,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진심이야. 근데 결혼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유나야. 행복해, 민재야. 그렇게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양보하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보해도 한계가 있다고.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3번, 4번 계속 양보만 하다 보면 나중엔 내가 없어져요. 결혼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만 계속 양보하고 참고 희생하는 건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평등한 관계예요. 특히 결혼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게 뻔해요.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을 거란 걸 이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민재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3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추억들, 계획들을 다 버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근데 더 아픈 건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정말 해도 될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주인공이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